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추가적으로 더 태워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끌어올리려는 자, 끌어내리려는 자. 오늘 진짜 호가창을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외인들과 개인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게 됐죠. 무려 340억 가량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자, 반대로 이걸 그대로 누가 받아줬냐? 기관이 전부 다 받아줬습니다. 기관이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 금융, 뭐 연기금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수, 전부 다 매도. 자, 그러면서 20만 원을 지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20만 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20만 원 안착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20만 원 호가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자, 100원과 500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20만 원 이상부터는 한 호가당 500원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100원 단위로 호가창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만 원 선을 지키면서 호가창이 5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은 자, 11시부터 진짜 이 박스권 안에서 미친 듯이 끌어내리면은 끌어올리고 내리면은 끌어올리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됐어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반복이 됐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0만 원에 안착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심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다음 주에는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진짜 실시간으로 제가 생중계를 해드렸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절대 이 자리에서 일단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왜냐면 8월 달에 굉장히 호재들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뺏겨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2주 동안에 개인들 물량만 거의 2천억, 3천억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들 물량이에요. 개인들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땡큐다. 오히려 좋다. 왜? 이 물량들은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 요걸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상승했다가 빠지고 박스권에 갇히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빨리 탈출하려는 그런 물량들이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죠? 재료나 이슈, 타점, 수익 전부 다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 시작 5분 전에 제가 항상 괜찮은 종목 있으면 추천을 드리죠. 오늘 셀리드랑 SY 스틸텍 두 종목 추천을 드렸고요. 자, 특히나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에 또 한 번 갔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셀트리온과 관련된 재료 이슈 타점 수익을 전부 다 좀 챙겨가자. 참여 방법도 간단하죠.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지금 바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된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주연대가 합병을 반대한다.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요. 자, 여기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8월 달에는 또 한번 점프업이 가능한 이유 제가 강프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던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소액주주 연대의 합병 반대 의견 그 근거 이건 뭐냐? 일단 주요 주장을 보게 되면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뭐 분식회계 논란 해소라든지 제조 및 판매 일원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이러한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명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주분들의 이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의 PER이 51.8인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배나 현재 높은 188.5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을 굉장히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합병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 10% 정도의 주식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은 셀트리온 주주들의 손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양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동등하게 평가가 동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이제 평가가 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이 가치 훼손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합병을 했을 때 실제 이익, 실익이 좀 뭐냐라는 거죠. 실익이 과연 뭐냐. 셀트리온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6,385억 원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은 360억.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무려 17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이 영업이익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폭등을 하죠. 거의 2.5배 이상으로 급증을 하죠. 이거는 진펜트라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의 차이는 2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17배가 많은데 내년 되면은 이거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 차이는 2배밖에 안 난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의 실익이 없다. 이 4가지를 표면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뭐 때문인가? 그 보시면 여러분들도 딱 느끼시겠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합병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주가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여기에는 적극 찬성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분식회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직판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적극 지지를 했지만은 합병 이후에 실제 주가는 어땠어요?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럼 제약과의 합병이 됐었을 때도 또 한 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또 지지부진하게 못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제약과의 합병이 실적에도 안 좋고 또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합병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시총이 커지니까 몸집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헬스케어는 주가 상승에 어찌되었던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은 제약과의 합병은 이 주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에 관련 소식이 있으면은 공시를 해서 안내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연대가 합병을 반대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진짜 찐 주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헬스케어와의 합병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이슈, 그 재료 때문에 들어온 이런 물량들이 아니라 진짜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나름 각자만의 이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시는 주주님들이란 말이에요. 충성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제약과의 합병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8월 중순부터는 또 한 번 무조건적으로 점프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죠. 이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의 법안. 그게 뭐라고 했어요? IRA,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RA 법안.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 환처법이죠.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전부 다 셀트리온처럼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혹은 CDMO 기업들에게 좀 뭔가 수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냥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권사가 왜 그 목표가를, 왜 이 시점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런 리포트들을 전부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하게 진펜트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추가 계약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조율 중이다. 근데 단순한 등재가 아니라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이 포뮬러리에 포함되어야지만이 보험 혜택을 훨씬 많이 고객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뭘 노리는 거다? 바로 포뮬러리에 포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가격 조율을 하고 있다. CVS 헬스가 될지 옵턴 RX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이 직판망을 가지고서 그 선두주자가 진펜트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점유율.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쓰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에서는 번들링 전략을 이제 쓴다라고 했죠.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 미국에서는 번들링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트 판매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앞으로 나올 어마어마한 이 파이프라인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진펜트라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판매가 되는 이런 전략을 미국에서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포뮬러리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발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어느 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8월 중순에 뭐가 있다고요? TV 광고, 대대적인 TV 광고가 미국 전역에 펼쳐집니다. 전역에. 진짜 이게 미국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노바티스라든지 암젠, 다케다, 존슨앤존슨, 로슈, 화이자, 에브비, 머크 전부 다 이 광고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30에서 50%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가는 말할 것도 없고 매출 신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펜트라를 초기에부터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결국엔 진펜트라가 신약이죠. 2040년까지 독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퍼뜨려 가지고 진짜 미국 시장에서 이 IBD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오겠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다.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추가적으로 더 태워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지금 최대의 화두는 진펜트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램시마가 미국에 최초에 진출했었을 때 어떤 역경을 거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이걸 알면은 진펜트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램시마 미국 판매명은 인플렉트라죠. 2016년 4월 달에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인플렉트라가. 인플렉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로 승인이 되었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매우 유사하고 안정성이라든지 효능 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램시마는 유럽 판매명이죠. 인플렉트라는 미국 판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 데이터들이 나와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 미국에 딱 했는데 진출 초반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진출하자마자 이 레미케이드를 제조하는 얀센으로부터 이제 특허 소송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때 엄청나게 받다 보니까 매출이 늘 수가 없었죠, 아예.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이 화이자는 셀트리온의 파트너사입니다. 미국. 화이자 다들 아시죠? 화이자와 같이 이제 힘겨운 싸움을 펼쳤고 결국에는 승소를 했죠. 셀트리온이. 그 이후로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기존의 빅파마인 얀센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죠. 이것도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미국에서는 그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한테 소송을 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된다라는 거에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렉트라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다음에 이 소송을 이기고 나서부터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작년에 30% 이상 장악을 합니다. 진출 초기에는 레미케이드와의 이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간 것도 결국에는 안정성과 효능성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똑같이 봤을 때 여러분들 진펜트라를 가지고서 진펜트라는 SC 제형이죠. 램시마, 인플렉트라의 SC 제형, 피하주사 제형이에요. 굳이 내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약국에서 구매해가지고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진펜트라는 신약이에요. 신약. 바이오 시밀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까지 독점이죠. 독점 판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뭐 바이오 시밀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진펜트라는 그냥 독점이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 그 폭발적인 성장성은 램시마 SC로 충분히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유럽에서 여러분들 램시마 SC가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뭐예요? 램시마죠. 그쵸? IV 제형과 이제 SC 제형을 혼합해서 이게 뭐다?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 그쵸? 자, 미국에서는 이 진펜트라를 가지고서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30%가 있죠. 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들어간다. 왜냐면은 유럽과 미국의 이 특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매번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워낙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같은 이런 SC 제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IBD 시장이 현재 12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빠르게 잠식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임상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죠.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59조 원, 6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당장의 이 12조 원의 IBD 시장만 공략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지금 왜 이 시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갔죠. 그리고 의사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진펜트라에 대한 우수성을 계속해서 깔고 있죠. 이거 제가 약 팔러 간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쫙 팔 수 있는 독자적인 직판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직판망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물론 약 파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직판망을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두주자가 누구? 진펜트라다.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뭐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베그젤마라든지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파이프라인들도 여기에 그대로 나가고, 여기 판매 전략이 뭐다?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썼다면은 여기에서는 세트 판매, 하나로 묶어서 세트 판매하는 번들링 전략을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 직판망이 어느 정도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미국 전역에 대규모 광고를 언제 한다? 8월 달에 한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바보가 아닌 이상 추가 PBM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옵턴 RX라든지 아니면은 CVS 헬스라든지. 자, 추가 PBM 등재가 이루어진다. 끝났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8월 달에 대규모 광고, TV, SNS, OTT, 대규모 광고가 집행이 되었을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노바티스의 길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매출이 무려 30% 이상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암젠 있죠? 암젠의 엠브렐 같은 경우에도 얘는 거의 한 40, 50% 매출이 올라갔어요. TV 광고 이후에.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일본의 다케다 제약 있죠.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엔티비오. 자, 이것도 피하주사 제형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매출이랑 주가 상승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할 수가 있었다. 뭐, 여기에다가 뭐, 로슈사의 이 허셉틴, 셀트리온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를 가지고 있죠. 자, 로슈 같은 경우에도 허셉틴을 가지고서 유방암 치료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도 40% 이상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에브비사의 이 유플라이마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죠. 휴미라의. 자,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이 에브비사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TV랑 디지털 광고를 진행을 했죠. 얘가 전 세계 탑 찍었잖아. 그래서 키투르다 전에 2022년도에 전 세계 탑, 매출 탑 29조 원 휴미라. 그쵸? 이 TV 광고 효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머크사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알테오젠. 그쵸? 머크의 키투르다. 자, 면역 항암제. 자, 요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글로벌 판매 1위 제품. 그쵸? 머크의 키투르다. 전부 다 TV 광고 이후에 매출이 최소 30에서 50% 이상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8월 달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약을 살 수 있는 이 PBM을 추가적으로 더 활로를 열어놓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거 없이 지금 상태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PBM 그리고 나서 광고가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외인들 수급 들어오지, 기관들 수급 들어오지, 개인들은 팔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제는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바이든이 이번에 또 이제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 성장 요걸로 해서 셀트리온이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상상인 증권이 어때요? 매수견으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오히려 전부 다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향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강프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 주주 소통하는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지금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셀트리온의 제3공장 그 중에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셀트리온은 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 여기에 이제 상업생산 가동 전에 최종 밸리데이션에 돌입을 했다. 요렇게 밝혔는데요. 자, 밸리데이션이 뭐냐? 의약품의 이 상업생산 이전에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로서 의약품 제조 공정 개발부터 생산 단계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 과정에서 제품이 미리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게 제조가 되고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문서화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최종 점검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3공장은 지상 5층 규모로 이제 준공을 했죠. 최종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설치 운전 적격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단계인 성능 적격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규모는 이제 6만 리터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1공장 같은 경우가 대략 10만 리터죠. 그리고 2공장이 9만 리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장 6만 리터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신규 3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생산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500리터짜리 배양기 총 8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면은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하게 될 이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이 수요를 여기에서 감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이 고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공장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3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이나 2공장보다도 오히려 더 실제 생산량이라든지 매출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전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생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여기서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한 리터 자체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생산량이라든지 매출 기여도가 훨씬 더 크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기다가 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이 DP 공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P 공장까지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이 제품 수요 증가에 보다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생산 능력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도 가능하다.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는 곧 영업이익을 좀 더 추가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공장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동화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 고수익 잊지 마셔야 되고,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 체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자동화니까 빨리빨리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갈 수 있다.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3공장이다. 요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미국 법인에서 현재 대규모 인력을 현재 채용 중에 있다. 요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60명 정도의 현지 법인을 지금 4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더 늘려가지고 100명 초반대로 지금 뽑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뽑느냐? 이 인원들이 결국에는 직판망을 담당하고 있는 진펜트라 전담 인력의 규모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100명으로 이제는 확대하겠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직판망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인원들은 그러면은 개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판매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약사들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 아는 후배 같은 경우에도 제약사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연락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술을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이 접대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요즘에는 문화가 좀 그런 문화는 아니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이 직판망 관리를 위해서 100명 이상으로 현재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게 직판망이 완료가 됐고 관리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PBM 등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광고가 나간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펜트라 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게 언제? 8월 달부터. 그러면은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8월 달부터 미국 전역에 TV 송출 목표로 현재 뭐 하고 있다? TV 광고를 제작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지상파 OTT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진펜트라를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담당 영업 인력을 계속해서 확충해가지고 TV라든지 SNS 같은 이런 미디어 광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 진펜트라에 대한 현재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IBD 시장의 10%를 언제? 내년에. IBD 시장, 그러면 여기에 10%면 얼마? 1조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도 이제 직판망을 통해서 올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상당히 큰 영업이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에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8월 달에 광고가 있는데 지금 7월 23일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PBM, CVS 헬스라든지 옵턴 RX를 한 곳만 추가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일단 폭등하면서 날아간다. 20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호가창에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그 타점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바로 좀 뭔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7월 대박주 XR 동맹, 요것도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제가 팹리스 기업 중에 이 제주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LPDDR. 자,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출시가 되면 이게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오다가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구글, 퀄컴의 XR 동맹, 여기에 핵심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으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이거 그냥 잡으셔라,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반복되잖아요. 확실한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유망 팹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의 투자를 하죠. 세계 최초의 8.6세대 IT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0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셀트리온에 만약에 비중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싶다. 비중 추가 이런 자금으로 하셔야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언제까지 1차 목표가 25만원, 2차 목표가 40만원. 이 40만원은 언제 오느냐? 오히려 이 40만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 오냐? 곧입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바로 나스닥의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상장을 하는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날아갈 거예요. 미친 듯이. 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을 계속 강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 강프로가 어디서 해드린다? 실시간으로 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상보다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는 카카오톡방에 그래서 참여를 하실 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대박주는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따봉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